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왔네요. 출발 진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훈풍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코스피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 코스닥도 전일 반등하지 못했는데 같이 반등에 동참하면서 각각 1930선과 530선을 모두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속에서는 태양광주와 증권주가 동반 강세를 띠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 한때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수로 동참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장 초반부터 같이 들어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북한 리스크가 이제 점점 미사일을 쏘기도 전에 잦아든 걸까요? 원달러 환율은 이미 전일에 이어서 하락세를, 그리고 방산주도 같이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진시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 보여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낙폭과대 후 반등형 차트, 이 차트 미인주가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개장 후 1시간 흘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일단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모습인데 수급 쪽 흐름을 역시 챙겨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일 바닥을 찍은 것인지도 궁금한데 전략은 잠시 후에 듣고요. 참 타이밍도 오묘한 게 옵션 만기일 전에 또 북한 미사일 발사 D-Day가 걸려있는 현재 수급은 어떤지요? 네, 사실 북한 관련 뉴스는 지수 하락을 부추긴 이유가 아닌 심리적 어떤 변동성 이유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것이다. 오늘 오전에 발사할 것이다. 오후에 발사할 것이다. 다 추정 아닙니까, 결국엔. 그 다음, 네. 발사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돼온 그 바기 때문에요. 사실 만기일날 앞두고서라기보다는 만기에 그런 이슈들을 이용해서 미리 지수들을 조정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아침에 또 매수한다고 아마 또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침 잠깐 매수해서 역시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은 역시 갈팡질팡 이제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코스닥에서 개인 완전히 당했죠.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121 이평선 516선까지 한번 찍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엔 장중에 찍고 개인들 결국엔 투매를 던지고 그것을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 전부 다 받아내면서 다시 개별주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갔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보시면 61 이평선 밑꼬리를 다고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되면 단기 물량을 털어낼 만큼 털어냈고 다시 추세를 복귀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하지만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가대 낙폭했던 업종 대표주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밤사이 MSCI 코리아 지수가 상당히 0.8% 이상 좀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른 만큼 거의 올랐는데요. 항상 MSCI는 원래 후행 지표로 사실 원래 그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오늘 좀 선행 지표의 역할을 오늘은 좀 예외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내린다는 건 뭡니까? 지수를 또 그렇게 많이 올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즉 옵션 만기일 내일 앞둔 상황에서 메이저들의 극대화 포지션이 252에서 255 라인 그 정도에서 지금 세팅이 돼 있는데요. 오늘 정도 이 지수대를 내일 만기일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잠깐의 변동성이 또다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좀 예외적인 상황으로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요 상당히 오늘 좋습니다. 코스피 전체 업종이 통신업종과 은행업종이 소폭 하락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다 오르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도 전 업종이 오릅니다. 코스닥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수급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속내를 좀 보죠. 외국인 미사일 쏘냐, 변동성 확대인데 우리야 좋다. 미국들 외신들 반응을 보더라도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위험은 없다고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정말 일으킬 위험이 그렇게 컸었으면요. 국방부나 그런 쪽에서 저같이 이런 남자들을 가만히 놔두었을까요? 출근을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뭐 대피령을 내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참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항상 이벤트가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걸 외국인이 그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도 그런 북한 뉴스들 변질이 크게 되지 않는 이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은요, 어제 코스닥 또 당했다 생각하면서 품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결국엔 양시장 또다시 팔고 있습니다. 신기일전하자고 하지만 결국엔 안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아침부터 풋옵션을 많이 샀는데요. 지수를 이렇게 아침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만기 전날 깡통을 찰 수 있다는 거. 만기제 항상 옵션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개인들의 그런 도박 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심리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역시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 오늘은 우리가 외국인에 이길 수 있다니까 믿어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기간의 연일 매수가 상당히 돋보이죠. 어제는 금융투자 증권 쪽 물량에서 들어왔고요. 오늘은 또다시 투신과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뭐 돌아가면서 계속 외국인 물량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들 또한도 역시 외국인처럼 만기나 메이저들의 어떤 이익 포지션, 외국인과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좀 반대일 수도 있는데 현물을 바치는 모습은 상당히 기관의 입장에서는 계속 바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옵션 만기 앞두고 지나치게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슬슬 이제 반등이 본격화되는 겁니까? 꼭 뭐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양시장 모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 오늘 같은 또 태양광주가 M&A 바람 때문에 이렇게 크게 뜨면서 개인들을 이렇게 좀 유혹하지 않나 대형주에 관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종합적인 전략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일단 그 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 6시쯤인가요? 피치에서 중국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1999년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3대 메이저 평가사 중에 신용 평가사 중에 피치가 먼저 중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점, 중국의 채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워낙 지금 통합 팽창 정책을 쓰고 있는데 GDP 규모 대비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98%의 부채가 지금 쌓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구제금융을 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강등을 시켰는데요. 아직 중국 시장이 개장은 안 했는데 오늘 네.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 또다시 변동성을 한국 시장이 키울 수 있는 분명히 요인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철강, 화학, 조선, 중국 관련 민감주들이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요. 실적이 부진했고 그 실적이 부진한데 역시 중국의 경기 침체, 중국에서의 어떤 소비 확대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됐었는데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지수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요. 시초가가 255에 시작했고요. 지금 시초가랑 동일한 지수대입니다. 254.95 그리고 위로 255.9까지 좀 전에 올렸었고요. 10시 5분에. 네. 밑으로는 253 라인. 지금 변동폭이 2포인트씩 지금 30분 단위로 움직이는데요. 결국 만기 전날이라는 거 상당히 보여주고 있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지만 결국에는 지수는 가돌이 박스권 1910에서 30선 이 안에서 움직일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테이블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콜옵션, 풋옵션 252에서 255 양쪽으로 외가, 즉 아웃더머니인데요. 이쪽 라인에 미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메이저들의 매도를 친다는 거거든요. 즉 프리미엄 가치만 빼먹고 결제는 다 시키겠다는 거죠. 네. 결국엔 지수가 크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베팅 오늘 현물 가대나 폭주들이 올라온 적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워렌 버핏이 선택에 대해서 뭐 지분 투자 그런 인수 그 미국 시장에서 말씀하신 루머가 들면서 5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OCI 뭐 이런 것들이 오늘 3.6%, 뭐 하나케미칼, 태양광 관련주들이 3%대 오르고 있지만 뭐 펀더멘탈이 변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다음 선택이 뭐 버핏이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 스토리에 쓸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국내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정말 우호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런 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즉 단발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이 따라 붙으면은요 분명히 단기 고점에 좀 물릴 수 있다는 거. 즉 대형주는요 어닝 실증 실적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코스닥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코스닥 개별주들 어제 막판에 많이 올라온 것들 많았거든요. 네. 오늘도 그 개별주들, 바이오주들, 그리고 IT 부품주들 실세 내는 것들 상당히 내고 있는데요. 결국엔 연속적인 수급 패턴의 종목들이 어제도 막판에 다 올랐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샀다는 겁니다. 말씀을 종목을 여러 가지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딱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즉 퍼가 올해 실적 대비 여전히 낮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연기금이 대형주를 팔고 그런 것들을 사고 있다는 점, 그런 수급의 연속성 HTS의 조금만 좀 보시면은 전부 다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매매하시면 분명히 이 시장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별주 급락의 변동성, 급등의 변동성 싫다면은 현금을 갖고 일단 만기 날까지는 쉬어라, 이런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연속적인 수급 패턴의 주식, 저평가된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좀 1시간 정도 HTS를 통해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계속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선물 쪽 동향을 한번, 파생 쪽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연결돼 있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옵션 만기 이제 하루 전날입니다. 북한 관련 재료도 어떻게 메이저들은 또 잘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오늘 선물 쪽 수급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출발과 함께 긍정적인 자체 모멘텀이 있었죠. 해외 증시의 모멘텀 플러스 특히나 증권주 섹터 쪽에서 지수 쪽에 방향성을 결정하는 증권 섹터에 있어서 IB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긍정 모멘텀과 함께 시장이 갭상승 쪽으로 좀 강하게 좀 떴었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밀렸죠. 그 부분은요, 시장 출발과 함께 수급 주체가 공격적인 포지션 속에서 갭맥국이 압박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10시 10분 경우에 들어오면서 10시 부근에 들어오면서 이 포지션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이 매수 공격 매수제로 좀 들어왔었죠. 이렇게 공격 앞으로 매수를 했을 당시에 시장은 오히려 조정 양상 쪽으로 왔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개인들이 지금 매도 포지션을 정하니까 시장이 우상향 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자, 선물 쪽은요, 좀 어려운 것이 있다라면 개인 포지션과 양 방향이 있다 보니까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방향성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은 어제부터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외국인과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는 포지션 자체적으로는 하방 포지션을 지금 오픈을 시켜놓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시고 있다라는 거죠. 청산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개인들의 포지션을 가지고 반대 엇박자 매매를 하신다라면 수익을 극대낼 수 있다라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에 따른 기본적인 피자 파이수 나눠먹기, 즉 현재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매도 때문에 잡고 있는 반대 포지션 정도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데요. 외국인의 힘도 기관계의 힘도 아니고 개인들이 선물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 나간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겠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 쪽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출발과 함께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이렇게 압박 카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겠죠. 현재 이 기준에서는 시장이 눌러주고 있다, 조정 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시장 대응 전략 쪽을 차트상으로 좀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전략 자막이 아마 나갈 건데요. 개인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고점 매도 전략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수급에서 지금 개인 매도가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 눌린 매수를 잡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개인들 변동만 보자. 즉 개인이 매도가 들어가면 나도 따라가서 개인이니까 매도해 가지 말자, 이 뜻 아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금일자리 어제와 좀 비슷한데요. 254.15자리 부분이 강력 지지력, 이 부분을 지지력이 나와서 올라타니까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탈 나온다라면 어제도 올라타니까 추가적인 반등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올라타지 못한다면 저항대 때문에 조정이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 속에서 금일자리 변곡점을 체크를 해드리면요. 위쪽 상단은 255.70 정확하게 오늘 고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자리는 254.25 그리고 하단 밴드는 253.15 이 부분인데요. 현재 기준에서 255.70을 올라타기 직전까지는 매도 포지션만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조정 쪽 아직까지 열어두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엇박자로 매매하면 승률이 높다는 그런 전략 계속 주고 계십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챙겨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이 시각 오르고 있는 핫한 종목들 오성 LST와 대우증권 그리고 유니더스가 있네요. 유니더스는 M&A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좀 그 사실 자체를 부인했는데도 오늘도 장중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승폭이 많이 줄었죠. 오늘 증권주 태양광주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승 원인 더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이어서 다운 종목인데요. 다운 특징주로서 코웨이와 강원랜드 그리고 파트론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파트론은 최근에 신고가, 고점에서 약간 조정받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역시 걸려 있습니다. 외인 매도 때문에 오늘 눌리는 종목은 코웨이가 하나 더 있는 모양인데요. 최근에 렌탈료 상승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 전일인가 신고가까지도 쳤었는데 역시 오늘 약간 매물 압박이 있는 모양입니다. 강원랜드는 증설효과 연기 분석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오늘도 부진하면서 3만 원, 120일 이동평균선 현재 깨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목에 대한 분석을요.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것이 워렌 버핏의 힘일까요? 오늘 태양광주가 아침부터 아주 세네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주가 사실 이 워렌 버핏이 홍콩 언론에도 좀 나왔는데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 회사죠.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 최근에 파산 보호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선택이라는 중국 이 태양광 업체, 태양광 패널 업체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좀 돌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전반적인 이 상승폭을 좀 불러오고 있는데 역시나 뭐 워렌 버핏이라는 뭐 세계 거장이 얼마나 좀 영향력이 대단한가라는 말씀들 좀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일단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어떤 이슈 이런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성 LST라든지 태양광 업체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태양광 산업은 뭐 아직까지 분명히 회복기에는 좀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좀 회복되기에는 분명히 좀 장기간의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한 업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긍정적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이벤트로 인한 상승이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부분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 증권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본시장 개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오늘 증권주 전반적으로 좀 상승폭을 좀 불러오고 있습니다. 뭐 자본시장법이 이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었고 투자은행 활성화 그리고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 도입 이런 부분들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일단 네. 뭐 증권업종 대부분 뭐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 상승 역시나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상승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밸류에이션 단기 이슈 성장성이라는 세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성장성만 좀 놓고 보자면 아직까지 국내 증권사들이 IB 쪽으로 가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업종이 바로 이 증권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이 밸류에이션과 성장성은 이 증권 업종 내에서 충돌할 수 있는 이슈다 모멘텀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유니더스라는 업종 종목 말씀드리면 일단 최근에 M&A 추진서를 부인을 했습니다. 뭐 M&A 관련해서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굉장히 좀 상승폭이 컸다가 오늘은 또 거래량과 동반해서 또 굉장히 좀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뭐 여실히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의 어떤 주가 특성을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이틀간의 급등 거래량 이 부분
주의하셔서 일단 접근에는 분명히 주의를 기울이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유니더스라는 종목이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움직이던 종목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인 어떤 이슈, 이벤트 때문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시기에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커 보인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니더스에 대해서요. 예, 사실 조심스럽게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입절을 하고 가시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이 좀 분명히 매도할 수 있는 날이 아닌가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유니더스는 보유자의 경우 익절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오성 LST와 대우증권을 통해서 태양광주증권주는 단기 이슈에 의한 상승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HMC 투자증권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님께 분석해달라고 도움 요청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웨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흐름 참 좋았는데 오늘 별로 좀 좋지 않아요? 외국인들 매물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늘 외국계에서 현재 지금 잡히는 것만 39,000주 정도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외국계 창고에서 오늘 장중에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는 이제 소폭 매수를 해주면서 어떤 뭐 단기적인 어떤 금일 저점을 좀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지금 이제 12개월 퍼로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한 48,000원 전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한 49,000원 정도니까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가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48,000원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지 없는지 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48,000원 61선 올라오는 부분인데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멈추는 시점에 매수하실 분들은 이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에서는 정리해 주시는 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강원랜드와 파트론. 역시 강원랜드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물을 내놓았었는데 저는 조금 외국인 매도는 진정되는 듯 했는데 오늘 또 밀린단 말이에요. 네,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작년 11월에 이제 정부에서 증설 인허가가 나오면서 올해 네. 이제 증설 기대감으로 연초부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3월 5일날 33,800원 고점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되려면은 하반기부터가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일부 개장을 4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6월 달로 이제 신규 영업장 개장이 이제 지연이 되면서 네네. 1, 2분기 때 이제 실적 모멘텀이 사실 사라졌죠. 뭐 기존의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어떤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했었던 재료였던 이제 증설 기대감이 한풀 좀 꺾이는 모습, 주가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강원랜드 적정 주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8,500원. 이제 증설 효과를 없다고 봤을 때 예. 28,500원 정도인데 사실 이제 증설 효과 나오기 직전 가격이 28,500원 정도 됩니다. 28,500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대략 28,500원 지지 여부 확인한 이후에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운 종목 파트론을 준비를 했는데 네. 파트론이 사실은 갤럭시 S4의 뭐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이제 뭐 3만 원까지 이제 찍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레포트들 목표가가 대부분 이제 3만 원대였다는 거 보면은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익 실현 쪽으로 좀 나서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한 27만 2천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오늘도 현재까지 한 6만 5천 주 정도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멈추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4월 달에 이제 뭐 계속해서 사실 뭐 주봉상으로 보면은 4월 달 계속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기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매도가 좀 멈춰주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선 26,500원 지지 여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확인 이후에 수급 변화 초점을 맞추시면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21선 이탈을 한다 그러면 매수하실 분들은 좀 보류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물량 정리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급이라든가 지지 확인 이후 혹은 기다렸다가 조금 매수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네요. 다음 종목 분석에 최승 차장님의 도움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은요, 시장 반등이 오늘 제한적이라서 반등 폭이 참 아쉽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 리스크 지켜보면서 오후장 한번 기대해보겠다라고 하셨고, 이득호 대표님은요, 단기 매매 투점을 맞추자라시면서 IT와 바이오, 제약주 언급해주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가 기다리고 있죠. 유창희 대표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셨고, 이성훈 대리님은 전일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주춤해진 것, 수급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다면서 금일 반등을 기대한다 하셨는데 오늘 일단 반등 주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연결해서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공감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감 표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외국인 선물 포지션에 주목하자라는 좀 의견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좀 중요한 키를 좀 쥐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북한 리스크 지켜보자, 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두려워하지 말자, 반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저런 거보다도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나 봐요. 예, 역시 지금 북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대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수사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이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결국에 이제 매수세가 있느냐 여부인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 최근에 역시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주된 하락에 좀 원인이 좀 된 만큼 역시 좀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매수 주체로 좀 돌아오는 게 역시 시장에는 가장 좀 중요한 좀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전일 코스피는 1900, 코스닥도 거의 520선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이제는 점진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올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팀장님만의 전략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한 1900포인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분할적으로 점진적인 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내일 이제 금통위가 있을 예정인데요. 역시 내일 거의 채권 전문가들 한 50% 이상이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만큼 지금 금리 인하와 함께 또한 이제 추경까지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한번 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금 대북 리스크가 역시 단기적인 이슈로 지금 급하게 좀 마무리될 것 같지는 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좀 시간을 두고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1900선은 PBR 역시 1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 19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중장기적인 좀 안목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대응이 이제는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북한 이슈 때문에 약간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싸고 부양 기대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가능한 자리가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슬슬 한번 급하게 사지 않아도 되지만 천천히 사범직한 종목 하나 알려주시죠. 네, 우선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지금 시장 좀 하락에 따라서 지금 대다수의 지금 종목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이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지만 지금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지금 철강 업종 내에서 최고의 그 성장 스토리를 지금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코 계열의 그 비철금속 소재 전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사업에서 좀 매출이 상당히 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가 상당히 좀 성장 스토리의 좀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최근에 몇 년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던 신규 사업 투자가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좀 결실을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역시 자원 그 재활용 정책 관련해서 역시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자원순환 그 사회촉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좀 언급한 만큼 역시 지금 도시광산 사업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짚어드리자면 그동안 이제 수급상으로 계속해서 골칫거리였던 뭐 가을 투자 자문 그 물량도 이제는 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PER 약 한 17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뭐 3년 평균 PER이 한 36배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성장성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매수가 한 지금 10,000원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00원 부근에서 뭐 매수를 하신다면 밸류에이션 뭐 약 한 PR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PR 약 한 20배 정도 적용한다라고 하면 한 12,000원 지난번 정고점이 12,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짧게 한 9,500원 정도 선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잘 들었습니다. 정영훈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준의 차트 메인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목이 좀 잠겼습니다. 다들 좀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감기 조심하기를 말씀드려보겠고. 자, 오늘은 뭐 지수가 그래도 반등을 줍니다. 자, 오전에 잠깐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듯 싶었는데 좀 빠져나가다가 지금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보자면은 매도세가 또 한번 위에 있네요. 하지만 최근 어제 이제 700억 매도가 나와줬고 오늘 200억 매도 현재 시간까지 살펴보자면 외인들의 매도가 조금은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서서히 정차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코스피 지수 20포인트 깨지자 1920포인트 깨자마자 강력하게 조금 반등을 주는 기관들 역시나 강하게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긍정적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오전장 대비해서 미국이란다. 북한이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큰 걱정은 없고요. 조금 지켜보자 말씀드려보겠고, 요즘 또 화두가 되는 게 버냉키 회장과 마크 파버에 또 싸우고 있는 흐름, 요 모양새가 조금 재밌게 보입니다. 역시나 최상의 비관론자죠. 마크 파버. 역시나 한 소리에 쩍 급락 올 수도 있다. 자, 하지만 저는 아직은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 그리고 하나 말씀드려보자면은 꾸준하게 외인들이 그렇게 팔면서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말씀드려보겠고요. 가장 최선호주로 하나 말씀드려보자면은 삼성전자. 제가 3% 공략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실상 힘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삼성전자 종목 괜찮다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꾸준하게 다시 한번 반등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역시나 종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거의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아주 죽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손절이 벌써 몇 개가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3월달에 저희 잘 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3월달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뒀었고요. 자, 4월달 들어서 초반에 약간 조금 위협한 모습 보이긴 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서 좀 잘 따라오시길 말씀드려볼게요. 자, 말씀드렸던 종목이 가지고 있던 게 지금 포스코 엠텍과 삼성 전기를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포스코 엠텍이 아까 방송 바로 전에 추천을 해주셨네요. 포스코 엠텍. 그런데
제가 손절가를 잡았던 라인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10,000원을 또 깨고 내려갔죠. 자, 월요일부터 지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 쪽에서 또 빠지는 흐름 나와주다 보니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나와줬는데 근데 포스코엠텍은 정말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자, 기관들 특히 연기금의 평균 단가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 몇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1,4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들고 있는 가격이 1,400원이라고요. 지금 현재가 얼마죠? 1,100원입니다.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자, 최근에 주목해야 될 종목,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관심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포스코엠텍 이 종목은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3% 공략에서 손절가가 나왔기 때문에 손절 처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자, 삼성전기도 역시나 손절가를 제가 되게 짧게 잡았던 종목입니다. 95,000원 잡았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기가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삼성전자와 엮인 종목 중에 가장 반등을 줄 수 있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 가장 최선호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갤럭시 S4 25일 날 나와줍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지수적인 영향은 거의 없지만서도 조금의 종목군별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이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수가를 한 96,800원에 잡았는데 충분히 10만원 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삼성전기도 현재가 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포스코엠텍은 안타깝지만 손절 처리가 됐고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깨긴 했는데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좀 더 가파른 상승,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두 종목을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두 종목은 파인텍이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우기술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화인텍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인텍 역시나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단기 낙폭구에 반등을 주는 그런 차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제가 선을 이어볼게요.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라인을 따라 선을 이어보자면은 이 라인 자체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반등을 줍니다. 9월부터 해서 첫 번째 라인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번에 다섯 번째였어요. 자, 그러면 고가 라인을 좀 연결해 볼게요. 자, 오버슈팅한 부분은 제외하고 이때 바로 이제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제외하고서 역시나 한 번, 두 번, 자, 세 번, 자, 네 번 도달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라인 자체를 타면서 지금 움직여주는 라인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 패턴을 그려주고 있죠. 흡사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제 한번 떨어졌다가 어제 찍어줬단 말이죠. 어제 이 라인 자체를 터치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재밌는 점은 보통은 이 라인 자체를 한번 터치한 이후에 이 라인을 터치한 이후에 반등을 줄 때는 말이죠. 항상 그 전 고점을 뚫거나 거의 비슷하게 도달하거나 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전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대를 해서 다시 보자면은 좀 지워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란 거죠. 8,800원 수준이란 거예요. 그러면 뚫거나 거의 도달하는데 이번에 지금 북한의 미사일로 인해서 약간 주춤한 모습, 미사일 발사가 끝난 후에는 코스닥이 다시 크게 반등을 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외인들, 코스피도 역시나 외인들 수급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북한에 남아있는 카드가 뭘까요? 거의 좀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화인텍 같은 종목은 정말로 현재가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정말 좋은 종목이고 반등을 줄 때 크게 줄 것이고 또 하나 어제 또 회사에서 또 좋은 뉴스를 냈어요. 자, 올해 영업이익 300억을 전망한다 이런 소식을 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잠깐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영업이익이 300억이래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오르는 걸까요? 자, 보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2012년이 155억이었습니다. 300억 거의 2배 수준이죠. 올해 1분기 실적이 그만큼 기대가 된다는 소리고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실적까지 곁들여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1차적으로 3%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10,000원도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다우기술입니다. 자, 다들 잘 아시는 종목 다우기술인데 이 종목은 꾸준하게 좀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이었어요. 거의 작년 여름부터 해서 계속 가는 종목이었는데 항상 근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거의 2012년부터 거의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일선을 터치하거나 깨고 내려갈 때, 그리고 다시 뚫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줍니다. 네. 딱 한 번 이때, 작년 여름에 이때 한번 그런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서도 이때도 수익률이 그래도 20% 이상이 났었고,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30%, 이때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었고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이때는 한 40%,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한 30-40% 수익이 났고, 이번에 또 한 번 터치를 한 상태에서, 터치를 한번 했어요. 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은, 다우기슬은 한번 올라준다면은, 바로 항상 이 종목은 그래요. 항상 그 전고점 라인을 역시나 뚫고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얘는 제가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3% 잡았지만서도 그 이상, 19,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 바로 전 고점이 얼마? 18,800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9,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없을까? 자, 수급적으로 살펴볼게요. 제가 항상 수급을 강조드리잖아요. 다우기슬 역시나 수급적으로 보시면, 자, 기관들이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 64만 주, 투신권 20만 주, 연기금이 30만 주 이상을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자, 개인과 외인들의 물량을 싸그리 잡아먹고 있는 상태란 거죠. 꾸준하게 기관들이 지금 관리를 받고 있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매수했는데,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한 달 차트가 어디죠? 한 달 차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인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기관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 바로 한 18,000원 아래, 한 17,700원, 18,000원 좀 그 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얼마나 싼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꾸준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트 흐름이 살아있는 이런 다우기슬은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기관들의 매수 단가보다 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담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1차적으로 3%, 2차로 볼 때는 뭐 9,000원 이상, 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 좀 그래도 화인텍에다가 조금 관심을 주고 싶습니다. 자, 화인텍입니다. 자, 화인텍은 그래도 다우기슬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차트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으로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화인텍 수급, 지금 최근에 다시 기관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기관들이 돌아오고 있는 흐름. 자, 3월 말부터 기관들이 다시 매집을 시작하고 있는 게 바로 화인텍입니다. 다우기슬은 거의 한 달 동안 매집했지만, 3월 말부터 화인텍은 다시 사고 있다고요. 그러면 3월 말부터의 차트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개인들의 물량까지 3월 말부터 다시 잡아먹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네모칸 그어드리자면은, 자, 이 부분이란 거죠. 이때부터 기관들이 다시 사줍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서서히 물량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우기슬은 기관들의 매수가보다 좀 싼 게 포인트고, 화인텍은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줄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거죠. 좀 더 기관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화인텍을 말씀드리고, 현재가 8,520원이네요. 현재가 좀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수하시고요. 1차 목표가 3%, 2차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화인텍 말씀드렸고요. 김선윤의 차트 뮤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막 개장했다는 중국 증시의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물가 압력이 좀 완화되면서 중국장이 오래간만에 반등을 줬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인지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렸더라고요. 영향은 없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향이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0.22% 하락한 2220.9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전일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의 발표 이후 긴축 기대 완화감이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힘이 크진 않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전일 0.64% 상승 이후 오늘 0.15%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이끌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 중국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시장에서의 그런 투자 심리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시가 당분간은 정책 발표 이전에는 큰 움직임을 나타내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5월부터 이제 IPO 심사 재개 및 신주 개혁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지금 다시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IPO와 이제 이러한 신주 개혁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 또한
다시금 나타나면서 증시는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점차 적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013년도 부동산 및 집값의 안정적인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10년 전 규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났다라는 언급과 함께 올해부터 이제 구고조에 대한 세칙에 따라서 집값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열을 규제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움직임 또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인 초고속 성장을 이끌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중국은 이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7.8%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정부에서 스스로 정책 통제를 통한 그 경제 성장률을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계속적인 이러한 중국 경제의 상승세는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의 이러한 부분들이 큰 호재로 작용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심리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은데 긴축을 조금 늦췄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어쨌거나 중국장 출발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개장 전에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되었던 강정훈 부장님의 추천 종목. 오늘은 게임하이였었는데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넥슨의 자회사이고요.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이죠. 게임하이.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요. 일단 악재를 많이 벗고 대표적인 게임인 서든어택에 대한 점유율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CJ ENM과 서든어택2 개발 분쟁도 있었었고요. 또 이 당시에 서든어택의 중국 진출까지 실패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매출에 다시 한번 재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률이 60%를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은 충분히 싸다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자, 그리고 오늘부로 시초가 공략했을 때 3% 정도로 수익률을 조금 바듯하게 낮춰 잡아주신 우리 강정 부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시초가는 8,000원 아래쪽에서 7,970원 정도 공략이 됐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공략하셨다면 2% 넘게 8,150원까지 아마 수익을 보셨을 텐데 약간의 출렁임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그래도 시초가 대비 1% 남짓 수익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홀딩 하셔도 좋겠네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시초가 대비 손절가 목표가가 정해져서 약간 전략이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게임하이 리뷰였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반등하긴 하는데 오후장에 혹시 또 북한이 미사일 쏘면 분명히 변동성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대비가 필요한 날이기도 하네요. 이상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